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장 접어들어서 시장 컬러 또 얘기 나눌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코스피 지금 오르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아진 상황, 25포인트 가까운 상승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좀 끌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많아 보이네요. 두 분의 프로 모시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이 어디에 눈길을 두고 있을까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삼성 땡땡땡들 많이 모여있네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보여지고 있고 한미 반도체가 오늘 매도 리포트가 TP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순 매수단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이요. 반도체 쪽에 다시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서요. 이 부분 저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사실상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요, 갑자기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실리게 됩니다.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빅테크의 관계다 뭐다 이전부터 얘기는 진짜 많았었거든요. 오늘 반도체주 반등이 BOJ 맞물려서 시연됐다라는 점에서 어떤 연결고리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BOJ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던 게 뭐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며칠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따른 일부 이제 엔캐리 자금들이 이제 청산이 좀 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스닥 그 시간 외에서 지금 뭐 플러스를 기록을 할 만큼 일단 엔캐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이제 빅테크가 이제 하락을 보이면서 이런 특히 국내 이제 HBM3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의 이제 조정 AI에 대한 투자가 뭐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뭐 이게 AI에 대한 뭐 열풍이 사그라든다라기보다는 이제 엔비디아 개별적인 그런 이슈로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인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HBM3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것을 단기적인 수급 현상으로 봐야 하는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차 의원님,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방 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꽤 이런 BOJ 쪽에 있어서의 결정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이제 딱 오비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BOJ 발표 이후에 장이 반등되니까 마치 BOJ 때문에 장이 반등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원인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BOJ 발표 나오고서 딱 움직인 게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이 200만 원이 뚝 떨어졌죠. 9,300에서 9,100까지 200이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저리의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게 어디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죠. 만약에 엔캐리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면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물론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해봤자 뭐 0. 몇인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자, 0.1에서 0.2가 되면 100%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순하게 0.1에서 0.2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에게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계산을 할 때 100%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자,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그 전부터 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런 것들과 이제 맞물리고 그다음에 이제 BOJ와 관련해서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 금리를 건드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민수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오지 않으니까 아 괜찮다라고 보이는 상태에서 실적들이 잘 나왔고 나스닥 선물이 나오니까 이제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또 본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중동 문제가 굉장히 좀 갑자기 커졌습니다. 일단 그 이란이 지금 현재 또 참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중동에 이란이 참여함으로써 유가가 흔들리게 된다라면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AI죠. AI는 금리가 올라가던 전쟁이 터지던 이거는 뚫고 가는 거죠. 오히려 가장 지금 현재 중동 리스크가 커졌을 때 가장 큰 안전자산은 저는 반도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면 만약에 중동 문제가 커져서 변동성이 커진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믿을 건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몰리면서 반도체가 다행스럽게도 하이닉스 기준으로 19만 원을 탈환했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8만 원이 깨지지 않았다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횡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을 답보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에 참 회피할 수 있고 가장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쪽이 AI 키워드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 또 긍정의 뷰 보여집니다. 그럼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삼성전자가요. 2.8%가량 올라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사실 임 대표님 컨콜 이후에는 반응이 없다가 어쨌든 오후 접어 들어가서 갑니다. 뭐 대한민국 코스피를 끌고 간다라는 역할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따지자 보면 지금 반도체 주가가 거의 대부분 같이 가고 있거든요. 확정 실적 나왔고 원하던 얘기 어느 정도 나오니까 주가 반응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구간도 매력적인 구간은 맞는지요? 네, 뭐 지금 가격대로만 본다라고 하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실적 자체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뭐 6조 4,500억의 이제 영업이익을 나타낼 만큼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에게 납품이 없다라고 해도 HBM과 관련된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는 5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뭐 기업용 서버용 뭐 D램이나 그다음에 고용량 이제 SSD램의 이제 매출도 큰 폭으로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지금 수요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관련된 매출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같이 나오고 얘기가 나온 게 HBM3E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 얘기가 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HBM3E에 대한 좀 더 많은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최근 들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각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 구글의 자체 AI 칩을 활용을 해서 지금 AI를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MS, 뭐 메타 전부 다 자체 칩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문제는 엔비디아가 칩에 대한 그런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AI 칩에 들어가는 HBM3에 대한 부분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3는 이게 누가 AI 칩을 만들든지 간에 전부 다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HBM3와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뭐 향후에 실적세가 뭐 꺾인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뭐 삼성전자 현재 가격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성은 문제 없다. 다만 이제 너무 둘러싼 기대와 실망의 반복에 따라서 주가 레벨이 늘 문제였는데 오늘은 좀 시원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추가 움직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잠시 넘어가서요. 흐름 볼게요.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라섭니다. 우리 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도 횡보 구간을 또 예쁘게 지켜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여전히 20만 원 이하 구간, 19만 원 이상 구간 매력적 구간으로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임순재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흔들렸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순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을 투자해서 돈이 되겠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항은 오히려 하이닉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호재.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누가 금을 캐는지 상관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금을 캐던 말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생각보다 금을 못 캤지만 더 청바지를 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금을 캐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대한 좋은 거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닙니다. 애플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곳에서 왜 돈이 안 되는 칩을 개발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에서 갖다 쓰면 돼요. 근데 그냥 돈이 안 되면 가장 싸게 갖다 쓰면 되죠.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결국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 향후에 여기에서 내가 자체 기술을 갖고 가는 것이 지금 당장 돈이 들더라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음식 해 먹는 거랑 배달 시켜서 음식 해 먹는 거랑 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더 싸죠.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따지자 보면. 근데 집에서 굳이 해서 하다 보면 앞으로 미래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으로 돌아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콩콜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릴 필요는 없다. 단지 이제 주가라는 것은 20만 원대 후반에서 한번 변동성을 보였고 여기서 우리가 지지가 된다라면 네. 결국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은 나올 거예요. 누가 돈을 벌었네, 못 벌었네 얘기들은 나오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믿고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드러시 시대의 청바지와 같은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지금 오늘장에 있어서 뭐 이오테크닉스 YC, 원익 IPS와 같은 이런 레거시 단이나 아니면 HBM 단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또 같이 살펴봐도 괜찮을지 싶은데요. 오늘 이후에 연속성이 나와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임 대표님. 지금 뭐 레거시도 움직이고 HBM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좀 더 기대감이 큰 쪽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전공정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을 좀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HBM과 관련돼서 뭐 여러 이제 그 장비 업체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HBM 같은 경우도 D램을 적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D램에 대한 최근 들어 이제 관련된 그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공장 가동률이 80%대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일부에서 뭐 90%대까지 지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공장 가동률이 증가할수록 관련돼서 향후에 투자도 지금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에 반도체 관련된 투자 비용이 9조 9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그 정도 수준 이상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면 관련된 이제 소부장단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레거시 단의 저력도 여러분 함께 느끼셨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과 또 레거시 끌어주는 레거시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여기서의 중요도 우선순위 좀 고민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임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 또 다른 반도체 종목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현재 기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또한 이 한미반도체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오늘 매도는 아니었죠. TP 하향 리포트였죠.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차 의원님, 실적 좋을 거다. 이 리포트 뜯어보면 그거예요. 실적 좋을 거 안다. 근데 HBM 증설 경쟁 모멘텀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거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하향한다. 이것 때문에 잠시 출렁이다가요. 반도체 같이 가니까 한미반도체도 아래 꼬리 달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요것에 대한 이 뷰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와 장비 회사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지금 여기서 매출을 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봤었던 것은 하이닉스와의 이제 라인에 대한 그 증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새롭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에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은 좀 더 멀어졌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처음에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더 올라갔죠. 기술력 부각되고 결국은 얘네들이 손잡을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결국 삼성전자는 꿋꿋하게 한미반도체를 이제 제외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실망감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내년까지 공장을 증설하고 이 물량까지 지금 다 그 계약을 맺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물량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거보다 추가적인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이미 다 알려진 얘기죠. 다 알려진 얘기 외에 추가 모멘텀. 과거 우리가 현대 로템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현대 로템이 횡보하고 있을 때 수주가 2016년에 끊기는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수주가 이어지니까 그때부터 올라갑니다라고 현대 로템이 뚫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데 장비 회사의 단점은 증설할 때만 물건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한미반도체 가장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격 메리트는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 가격대에서 더군다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바닥을 다졌다라는 어떤 느낌 이런 걸 주게 된다라면 한미반도체도 이 정도라면 바닥을 좀 잡아줘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옆으로 횡보하는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내려오는 어떤 각도가 좀 가팔랐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좀 모일 때까지 횡보하는 것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횡보를 이어가는가. 역시 한미반도체에게도 좀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대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BOJ 끝나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모일 때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음봉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일부 또 튼튼한 종목들은 아래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뭐 5일선이라든지 중요 지지선 라인까지는 올려 세웠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임 대표님, 자, 바이오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쉴 때 강했어요. 근데 반도체가 강하다라는 것은 바이오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할 수 있다의 스토리일까요? 내어준다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이제 국내에선 가장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이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바 같은 경우도 지금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만큼 좋은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시장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들은 거의 분기 최대 수준에 가까이 근접할 만큼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대형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의료 파업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할 그런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제약바이오에 대한 실적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한쪽의 섹터로 자금이 쏠린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섹터들에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가 최근 들어 이제 일부 대형주들이 실적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이 오늘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쏠림 현상은 언제든지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하반기 이후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약바이오단에서는 끌어줄 수 있는 대형주단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구간이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유한양이 오늘 많이 밀었는데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계속 좀 살아있는 건가 계속 기대를 하기는 하죠. 자, 그런 가운데 조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잘 가는 쪽은 삼바이지 않을까. 역시나 삼바가 오늘 이제 바이오주가 빠질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먼저 검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검색하게 되거든요. 자, 차 의원님. 삼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00만 원 트라이 구간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있어서도 좀 밀어내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또 올려 세우다 보니까요. 굳건한 1등이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까요? 삼바를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예.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근데 오늘 몇몇 주자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삼바가 1등이면 셀트리온과 밑에 한미약품들을 이렇게 쭉 보자고 했는데 일단 가장 3등부터가 이제 크게 밀리죠. 한미약품이 가장 크게 밀리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이것도 조금 조정이다라고 봐야 되고 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형이 꺾이는 건 아니었지만 셋째가 형을 좀 끌어내리는 형국이죠.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보면 이것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다 내립니다. 네. 방산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들이 다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표현대로 치킨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조정이 셉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조정이 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가 멈춘다라는 게 시장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내가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방산에서부터 먼저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밀리지 않았었던 제약바이오도 오늘 좀 영향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저는 믿어볼만 합니다. 믿어볼만 하는데 일단 만약에 지금 삼성 삼바가 오늘 안 밀리고 내일이나 모레 훅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단 리스크 온 상태 매도를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밀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은 준비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안 밀리고 다행히 올라간다라면 이제는 진짜 100만 원까지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권해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기분이 좋게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주도주들이 좀 세게 조정을 받는다? 네. 자, 여러분들 방산이 5, 6%씩 조정받는 거 근래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따라서 이 정도라면 나름대로 올라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높여야 되는 한쪽의 신호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방산도 그동안 쭉쭉쭉쭉 뭐 수주장고 실적 좋다 이 이슈로 갔었던 거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뺀다? 근데 오늘 오르는 종목 수가 지금 또 많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빼는 건 시장 조정의 느낌이 또 아니라는 느낌인데. 그렇죠. 오늘 방산 같은 경우 이제 작은 예. 종목들하고 큰 종목의 차이가 있죠. 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묵직하게 움직이는 거고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큰 종목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일단 펀드를 하나 청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업황이 나쁘다라기보다는 네. 특정 펀드에서 이 정도라면 특정 펀드예요. 굉장히 큰 펀드가 그거 뭐 당연한 거죠. 펀드가 이제 차익을 좀 확정 짓고 가자.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 물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 저점을 잡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주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다이어트처럼 묵직하게 가는 거죠. 근데 주가는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보통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실적은 더디지만 강아지처럼 막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갔던 강아지가 다시 뒤로 오는 단계지 이게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면 다른 올라갔던 주식들도 내 거는 괜찮을까라고 쳐다보는 그러한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실적에 맞게 지금 그 기조대로 출렁임은 보일 수 있는 구간에서 방산 쪽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잘 가던 쪽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